마카체프는 경기 시작부터 바디킥을 난사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바디킥은 갑자기 위로 올라가서 헤드킥으로 바뀌어 볼카의 가드 위로 머리를 정확하게 노립니다. 볼카노프스키는 왜 헤드킥에 취약했을까요? 볼카의 움직임을 보면 좌우 푸더크가 많습니다. 사이드 스텝을 많이 밟고 머리도 좌우로 많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양옆으로 많이 움직이는 선수 상대로 궤적이 옆으로 날아오는 라운드킥은 아주 효과적입니다. 옆으로 움직이다가 같은 쪽으로 날아오는 바디킥이나 헤드킥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볼카의 움직임이 많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제 볼카 대 마카체프 1차전 분석 영상을 보시면 제가 볼카는 사우스포 바디킥과 헤드킥에 많이 취약해서 야이르 상대로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 볼카 대 야이르 경기 전 분석을 보시면 볼카에게 가장 위험한 선수는 사우스포 키커라는 내용의 영상을 만들었었죠. 우소독스 상대로는 타격 옵션이 다양하지만 사우스포 상대로는 상대적으로 잘 싸우지 못하고 또 사우스포 상대가 난사하는 바디킥과 헤드킥에 대한 디펜스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려한 키커인 야이르가 이 약점을 아주 쉽게 공략할 줄 알았지만 결국 야이르가 아닌 마카체프가 볼카를 해당 방식으로 꺾게 되었습니다. 볼카는 이 원거리 킥 싸움에 대한 해결책이 딱히 있진 않았습니다. 야이르와 싸울 때는 야이르의 킥을 잡아 킥캐치를 한 다음 테이크다운 하거나 거리를 좁혀서 레슬링 싸움을 걸 수 있었지만 마카체프의 경우 클린치와 그래플링 싸움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볼카는 먼 킥거리도 피해야 하고 동시에 가까운 그래플링 거리도 피해야 하면서 이 중간 복싱 거리를 아슬아슬하게 유지해야 하는 애매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또 볼카가 거리를 좁혀서 복싱 싸움을 걸려고 할 때마다 마카체프는 프론트킥을 차면서 볼카를 밀어내 이 전진 움직임을 저해했습니다. 저는 볼카가 원거리에서 마카체프와 킥 싸움을 같이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봅니다. 이번 경기에선 그냥 마카체프의 킥을 막기만 했고 별다른 대응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같이 킥 싸움을 했다면 레그킥이라도 차서 마카체프의 푸더크를 방해했다면 이 원거리에서 어느 정도 대등한 경기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플링에서는 마카체프의 클린치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양쪽 컬러 타이를 잡아서 당겨 볼카의 자세를 강하게 컨트롤했는데 이 컬러 타이는 볼카처럼 키가 작고 머리를 자주 숙이는 선수 상대로 잡기 좋은 그립입니다. 1차전에서도 컬러 타이를 잡고 니킥을 여러 번 성공하는 장면이 있었죠. 마카체프가 언제 컬러 타이를 잡을 수 있었냐면 볼카가 클린치에서 빠져나올 때 뒷목을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클린치에서 빠져나올 때 자세를 보시면 허리를 뒤로 빼고 머리를 숙이면서 뒷걸음질 치기 때문에 이 숙인 머리를 잡기 수월합니다. 볼카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클린치에서 생각보다 잘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마카체프가 테이크다운을 시도할 때 볼카가 언더훅을 파고 있는 왼쪽 팔을 마카가 오버훅으로 강하게 컨트롤해서 케이지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팔을 정말 꽉 잡고 있어서 볼카가 팔을 빼지 못해 클린치에서 탈출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볼카는 클린치에서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왼쪽 팔꿈치를 사용해 마카체프의 얼굴을 밀어내면서 공간을 만들었고 동시에 몸을 돌려 오른쪽 팔을 오버훅에서 끄집어내면서 클린치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볼카는 마카체프 1차전에서 보였던 가장 큰 약점인 사우스포 상대로 타격에서 아주 제한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볼카의 스타일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 짧은 준비 기간 동안 사우스포 키커에 대한 해결책을 잘 준비해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카체프는 무적은 아니지만 아주 잘하는 선수는 맞습니다. 볼카노프스키처럼 실력이 월등히 뛰어난 선수가 제대로 된 준비와 제대로 된 경기 운영을 통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상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쳐도 10일 준비하고 이기는 것은 많은 무리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볼카가 풀캠프를 가지지도 않았고 저도 아는 건 별로 없지만 볼카의 몸 상태도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볼카노프스키가 마지막으로 인터뷰에서 조금 걱정되는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마카체프 경기를 수락한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볼카는 경기를 준비하고 있지 않을 때 일상생활에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빡센 캠프에서 훈련하고 있거나 경기를 준비하거나 경기를 뛰고 있을 때는 행복하지만 그렇지 않는 일상생활에서는 행복하지 않아서 이번 경기도 별다른 준비 없이 일단 수락했다고 합니다. 핑계는 전혀 없고 본인도 경기 준비의 중요성을 아주 잘 알고 있고 스스로 한 결정에 대해 책임진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볼카는 정말 열심히 훈련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진짜 쉴 틈 없이 열정적으로 훈련하는 선수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제 주변에도 인생에 딱히 즐거움을 느끼지 않고 진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목표를 달성해야 행복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볼카도 그런 종류의 사람인가 봅니다. 아마 다음은 마카체프 대 올리베이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올리베이라도 지금 마카체프와 2차전을 치르는데 경기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가격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서 멤버십 가격을 4,900원으로 낮췄습니다. 이번에 치마에프 대 우스만 분석 영상을 내일 정도 올릴 예정입니다.